서막, 서울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다. 음악, 서정적이면서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인트로 음악. 나레이션,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교차점, 미래를 읽는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강력한 규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2026년, 그리고 그 이후, 변화의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 삶의 터전, 서울의 지도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점점 멀어져가는 시대. 수십억의 현금이 없으면 기회조차 잡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투자 정보를 넘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살아갈 서울의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서울의 미래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거대한 숲을 먼저 보라. 서울의 5대 권역과 개발의 축. 나레이션, 부동산을 볼 때 언제나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숲은 도시 전체의 큰 그림, 즉 권역을 의미하고 나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별 지역을 뜻합니다. 만약 한 지역에 아무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업이 들어오지도 새로운 철도가 놓이지도 않는다면 그곳의 가치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은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가 속한 동남권, 서울의 심장부인 도심권, 마포와 서대문이 서북권, 영등포와 동작의 서남권, 그리고 노원과 도봉을 아우르는 동북권. 이 5대 권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3핵, 7광역, 12지역 중심이라는 서울의 골격입니다. 도심권, 종로 중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을 3개의 핵으로 삼고 청량리, 창동, 용산 등 7개의 광역 중심지가 그 축을 지탱하며 12개의 지역 중심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입니다. 이 거대한 개발의 청사진 위에서 지금 서울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흐름을 타는 것이 미래를 읽는 첫걸음입니다. 서울의 시간을 압축하다. 광역 철도망 GTX 혁명. 나레이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속도의 혁명입니다. 과거 서울의 가치는 강남과의 거리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바로 광역급 팽철도 GTX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GTX-A 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 지금까지 차로 1시간 반, 지하철로도 1시간 넘게 걸리던 삼성역까지의 거리가 미래에는 단 2정거장 20분대 생활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공간의 거리가 시간의 단축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을 넘어 도시의 공간 구조와 부동산 가치의 서열을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청량리, 삼성, 여의도, 용산을 잇는 이 새로운 혈관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서울과 수도권을 촘촘히 연결하며 과거에는 변두리로 취급받던 지역에 새로운 심장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철도망이 지나는 곳, 역사가 교차하는 곳에
바로 미래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북원의 화려한 변신. 나레이션, 이제 숲을 보았으니 나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동북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량리, 용두동, 답심리, 전농동. 이곳들은 과거 낡은 저층 주거지와 공장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을 보십시오. 65층, 59층에 달하는 마철로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높이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만 평의 넓은 평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 그 지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인근으로 퍼져나갑니다. 전농동과 답심리 뉴타운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땅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자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청담, 압구정까지 불과 서너 정거장. 뛰어난 직주 근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들은 1960에서 70년대에 지어진 노후주택들이 90%에 육박하여 이제는 개발의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도심권의 부활. 나레이션. 다음은 서울의 심장, 도심권입니다. 종로, 동대문, 명동 일대. 이곳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 자체였지만 오랜 시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 도심 재개발을 통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주거와 상업 공간을 창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동대문역을 기점으로 종로 5가 3가로 이어지는 라인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서울대병원과 같은 핵심 시설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들은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대부분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완성되었을 때 훨씬 더 쾌적하고 멋진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몇 걸음만 걸으면 지하철역이 나오는 초역세권이라는 점은 이곳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회원동을 주목하라. 나레이션, 도심권 안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회원동입니다. 지금 서울역은 북부 역세권 개발과 철도 지하화라는 거대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옆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시작되었고 후암동 일대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개발의 한복판에 있는 회원동만이 아직 개발 계획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원역 앞에 서면 신세 개백화점 본점의 화려한 불빛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한 블록만 뒤로 들어가면 이곳이 서울의 중심이 맞나 싶을 정도로 노후된 주거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서울역, 남산의 푸른 자연, 명동의 활기찬 상권.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마지막 남은 땅. 이곳이 바로 도심 속 숨겨진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문화가 가치를 만든다. 서북권의 재발견. 나레이션. 이제 서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신촌, 합정, 홍대 일대입니다. 연세대, 서강대 등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 있고 K-팝 문화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은 젊음과 활기, 그리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곳입니다. 과거 마포가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한강변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대학과 문화, 그리고 젊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K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은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상권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합정동의 한강변 라인과 유료산업의 중심지인 신촌의 주거라인은 앞으로도 그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노량진의 상점벽해, 나레이션, 서남권의 노량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시촌과 수산시장. 우리에게 익숙한 노량진의 이미지는 이제 과거가 될 것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전체가 철거에 들어가면서 낡은 붉은 벽돌집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강 건너편의 변화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재건축을 확정하며 국제금융지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 이 두 개의 강력한 일자리 엔진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됩니다. 이 강력한 시너지가 바로 노량진의 가치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거듭나는 노량진의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강남의 마지막 퍼즐, 방배동의 잠재력, 나레이션, 마지막으로 동남권의 방배동입니다.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대단지 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남은 땅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미 방배 5구역 등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그 가치를 증명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방배역 세권 일대입니다. 저층 주거지역으로 넓게 형성된 이곳은 강남의 편리한 인프라를 모두 누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강남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핵심 권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투자의 핵심 전략, 재개발 시장을 보라. 나레이션, 지금까지 서울의 주요 개발 지역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규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아파트 갭 투자가 사실상 막힌 지금 해답은 바로 재개발 시장에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그랬고 노량진 뉴타운이 그랬듯이 낡은 주거지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가치 상승이 뒤따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이라는 본질입니다. 1억, 2억, 3억 원의 소액 자본으로 미래의 수십억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재개발 시장에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맺은 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나레이션, 2026년, 그리고 2035년을 향해 서울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울 5대 권역의 재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용산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의 개발 압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광역철도망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늘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포착하고 그 끝에서 얻게 될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10년 전 용산과 한남동, 반포와 강남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듯 지금 우리의 선택이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가 리모델링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디가 옳을까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미래를 이해하고 다가올 변화의 파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